네, 안녕하세요. 지지자의 전도구 리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 발표 자료는 이제 지지자로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지지자로 들어오기 전에 저는 또 이제 과기부 산하의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한 6년 정도 국제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 업무를 이제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과학기술인으로서 어떤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발표 내용의 후반부에서는 약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국제협력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업무 특성상 아까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하는 이제 그 국제협력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흔히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하게 되면 흔히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싼 기술, 그다음에 저렴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썼던 기술을 적용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선입견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런 녹색 전환 또 탄소 중립 이곳이 이제 개발도상국에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면서 더 이상 그 과거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기술을 빨리 땡겨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그런 기술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지지자에는 이제 국제 기구이고 전 세계에 한 48개국의 이제 회원 국가가 있고 한 40개국의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인력은 한 780명 정도가 있고 한 정규직 한 500명 정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부에는 한 10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다 이제 현지 사무소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현지 사무소에서 사실상 수요를 발굴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에 기반한 내용이다. 이것이 저희가 지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 푸시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쪽 개발도상국에서 원해서 개발도상국과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서 하는 국제기구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너무 많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이 이제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많은 개발도상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 니즈가 높은 부분들을 묶어서 저희가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기구로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이제 이런 폴리시 컨설테이션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해주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투자 사업 아까 좀 큰 규모, 작게는 한 100억에서 많게는 뭐 한 몇천억 단위의 이제 인프라 개발 사업을 개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제 대규모 이제 뭐 몇천억짜리 되는 거에다 돈을 융자해 주는 곳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컨설팅해 주는 국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금융, 특별히 이제 탄소 배출권과 이제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글로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탄 서약 이후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탄 플래링 가스에 대한 회수하고 처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들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난이도가 있는 태양광 산업인 이제 수상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이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또 영농용 태양광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저탄소 이제 그 에너지 빌딩 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 자료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와 바이오 CNG,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관련 업무와 바이오차, 바이오 하이드로전, 바이오수소에 대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그린 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그린 수소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해주고 액션 플랜도 마련해주지만은 시차적인 투자 개발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향후에 1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하고 우리나라로 이제 그 수입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실증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 기술을 우리가 정말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그 지원을 서포트를 해줘야 될지, 또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돌려봐야 된다 해서 저희가 한 10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이제 실증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이제 최근에 완료를 했고, 그거에 대한 좀 펀딩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고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소 부분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또 모 기업에서 이제 해외 기술을 좀 이전을 받아서 이제 수소 혼소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라든가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을 이제 리퍼포싱을 해서 이제 수소 혼소 발전을 이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들어갈 생각인데, 이제 대상국에서 또 그것도 요구한 것도 실증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근데 워낙 그 큰 규모라서 이제 실증 테스트 자체도 워낙 좀 큰 규모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또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탄 부분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전 이제 질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닌 이제 비이산화탄소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메탄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기술 혁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질의를 봐서 제가 얼른 이 슬라이드 하나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 책자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은데요. 네, 사실 제 메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전세지구로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메탄 이제 글로벌 메탄 서약이 이제 그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손에 잡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제로 시추하는 원유를 시추하는 데서 어떤 이제 메탄가스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이제 지금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들이 이미 이제 상용화된 이제 기술들이 있지만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더 디지털 기반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런 이제 R&D를 하는 이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기술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인 또 국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가장 또 화두인 것을 이제 탄소 크레딧, 국외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이제 그 배출 사업을 통해서 감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탄소 크레딧을 이제 얻어오는 사업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한다면은 초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정책이나 규제가 이게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탄소 크레딧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수익원을 이제 얻어서 여기에 이제 수익원을 얻어서 여기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에게 그런 이제 수익원을 제공을 해줬을 때 그런 이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화두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나 심지어 R&D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최근에도 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차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제 바이오차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열분을 통해서 탄소 고정을 해서 이제 땅에 이제 묻게 됐을 때 한 100년 이상 한 200년까지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탄소로 고정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 이 기술은 또 이제 토양에 이제 작물 이제 그 배양하는 어떤 이제 작물을 키우는 능력이 이제 또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고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곽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열분의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투자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생각은 여기서 이제 탄소 크레딧이 나오게 되면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보통 이제 그 CO2 한 톤당 한 100유로까지 저희가 이제 판매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투자비를 이제 조달을 해서 또 일부는 이제 바이오차를 이제 판매하는 비용을 이제 조달해서 여기 이제 이런 볏짚을 그냥 이제 무단 소각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또 이제 양질에 또 이제 그런 그 토지 개량제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베트남 쪽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탄소 크레딧하고 연계된 사업 부분의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쪽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탄소 중립 그 로드맵 할 때 농업 부분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사실 농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하고 개발도상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정한 어떤 이제 식량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나라 또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발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거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하고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농산물 이제 생산성이 이제 취약해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큰 전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이제 한 것이, 이런 어떤 루럴 에리아, 이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좋은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대부분 지금 약간 디젤 기반으로 이제 그 화석연료 기반으로 이제 발전기가 이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이 디젤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에너지가 이제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농도 태양광을 이제 보급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서 물도 재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산물을 또 후속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통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부 또 잉여된 에너지는 또 바이오차도 생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저탄소적이면서도 좀 더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이제 만들자. 하지만 이런 이제 용농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반 태양광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조달은 이제 이런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또 조달을 하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의 기술의 또 핵심 부분은, 여기에 사실상 이제 이것이 이제 분산형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합 운용하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만큼 이 농민들이 여기에 돈을 지불해주는, 전력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지만은 이거에 대한 또 트레이드오프는 또 굉장히 많은 광물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마침 오늘 이제 봤을 때 탄소 중립 로드맵도 그것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에도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배터리에 있는 이 광물들이 이제 다 이용하고 하게 되면 유해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이것을 마땅한 처리한 기술이 없게 하게 되고, 이제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큰 환경 문제를 이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을 이제 이런 광물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재활용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을 때 또 이제 광물을 이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재활용 기술을 이제 넘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렌탈 서비스로 이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니로가 한 4,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구독제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2,500만 원 내면 되고, 보조금만 한 1,000만 원 정도 제도면은 1,500만 원 내면 우리는 니로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구독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이제 그 렌탈을 하는 서비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또 재판매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이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런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책적인 규제가 또 이제 또 완화가 돼야 되는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라스틱 규제가 이제 플라스틱세가 이제 있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 중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러니하게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폐플라스틱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도국에서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많은 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과 또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에서 협력을 해서 이런 폐어망을 이제 그 베트남에서 직접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거를 해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그 재활용된 어떤 이런 이제 펠렛들을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질의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또 가지고 오게 만드는 또 디지털 플랫폼도 요즘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가서 여기에 이제 펠렛 그 가격을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GGI가 한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또 과학기술에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뭔가 이제 적용했을 때 현지화하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어떤 낮은 기술 수용성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기술 혁신 협력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실증 테스트를 저희가 좀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기가 항상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이런 리소스를 쉐어링하고 리스크를 쉐어링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들과 창출된 가치들을 이제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 민간 협력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특별히 이제 민간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은, 기술 실증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술 어떤 혁신, 특허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술 수용성도 높여야 되고, 또 이런 이제 정책적인 개선과 또 이제 스탠다드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증 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통합적으로 이제 이런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기업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제 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 출연은이, 또 때로는 저희 같은 국제기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전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소개입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어떤 기술 개발의 차원에 이제 넘어서 사실상 공급망을 또 안정화하고 녹색화하는 그런 국제 협력 개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외를 테스트 베드를 삼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정책을 개선한다든가 개발 도성과 기술 수용성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대학과 그 다음에 정부 출연이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신에 이제 학연이 과감하게 기술 혁신의 협력 리스크를 좀 감당해 줄 수 있고,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 막 야단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게 장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와 그런 또 허용적인 또 문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들이 또 많은 해외 거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좀 뭐 많은 이제 정부 출연들 정말 잘하시지만 또 간혹 가다가는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고, 출연에는 자체적인 어떤 기술에만 초점을 맞춰서 R&D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개방적이면서 또 기업과 다른 대학들에게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 조성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제가 한국인의 이제 과학기술인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개도국의 기후과학기술 이제 로드맵 마련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너무 이제 엔드 부분, 이제 하이엔 끝단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상위 레벨에서도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술을 소개해주고 정책을 소개해주고, 일부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좋은 표준들을 또 소개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규모 있는 실증 사업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증 사업을 일반적인 R&D 예산을 하는 경우는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부분 ODA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ODA도 좋습니다. ODA도 굉장히 좋지만 ODA는 또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ODA로 마련되는 이런 실증 장비들은 개도국이 소유권이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유권이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져 있는 분쟁이 있는데, 그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ODA를 한다 했을 때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ODA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유한 금액인데, 그 공유된 그 금액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새로운 특허는 신기술은
누구의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어떤 국제법상으로나 이제 그것이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분쟁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많은데, 이것을 사실상 일반적인 R&D 예산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ODA도 좋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R&D 예산을 좀 더 이제 장려를 하고, 특히 이제 또 가기부의 또 R&D 예산에서 또 이제 이런 정부 출연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같이 민간 협력 형태로 이제 이런 실증 테스트와 사업화와 또 정책 협력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은 보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기술들이 또 현지화되고 선진화하고 또 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섹터리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